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자동화 설비 기능사 공개과제 14번 도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벤터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템플릿, OKR, 애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3D 모형에서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하시고 XY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시면 어, 우선 바닥 받침대 부분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보강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위쪽을 작성한 다음 가운데 있는 보강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바닥판의 크기를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전면도 쪽에 길이가 60mm인 것을 알 수 있고 대칭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선 너머로 치수가 있으니까 이 길이도 6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의 60 크기의 사각형을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에서 한 두 점 직사각형이 아니라 중심 직사각형으로 사각형의 중심이 원점에 오도록 스케치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원점을 클릭한 다음에 60 탭키 누르고 60을 입력해서 60에 60mm 크기의 사각형을 스케치해 줍니다. 그 다음 돌출 높이는 우리 정면도에 보시면 높이가 10mm입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시고 돌출 거리 기본 10mm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닥판의 모양이 우리가 등각 뷰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뷰 모양을 일치시켜 주겠습니다. 자, 정면도 부분을 뷰큐브에서 클릭하시고 화살표를 한쪽으로 회전한 다음 오른쪽 위 모서리를 클릭하면 등각 뷰와 같은 모양이 되겠고 그 상태에서 이 홈 버튼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을 마우스 클릭하고 현재 뷰를 홈 뷰로 설정, 뷰에 맞춤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저면도에 보면 목깎이가 4 곱하기 R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깎이가 6mm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구멍의 지름은 우리 치수가 정면도에 보면 4 곱하기 파이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깎이를 먼저 선택하시고 자, 모서리 반지름을 6으로 입력한 다음 내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구멍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구멍은 지름 6mm입니다. 윗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형상 투영 아래에 있는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서 선들을 스케치면에 투영시키고 중심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각 찾은 중심에서 지름 6mm 크기의 원을 스케치합니다. 자, 구멍이 모두 다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시고 구멍 부분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절단으로 변경하고 전체 관통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2 곱하기 8H7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H7은 끼워 맞춤이고 두 개가 있다는 뜻이고 길이가 8mm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높이는 3mm인 직사각형 형태의 로 아래쪽이 다 양쪽으로 십자가 형태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스케치하시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두 점 직사각형으로 아래쪽 부분 원점의 약간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폭을 주는데 이 폭이 8mm이고 탭키를 눌러서 높이가 3mm입니다. 자, 이 중심점에다가 이 중간점과 수직 구속을 주면 선의 사각형이 구속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중심과 중간점과 중심점. 그래서 구속을 완료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시고 영역을 절단으로 변경합니다. 다 관통해야 되니까 전체 관통으로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작업을 합니다. 작업 평면 선택하시고 스케치면을 잡아주고 스케치 작성을 선택합니다. 직사각형으로 두 점 직사각형입니다. 두 점 직사각형으로 원점에서 옆으로 이번에는 높이가 먼저 잡힙니다. 높이를 3으로 입력하고 탭 가로 길이 8mm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직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직선의 중간점과 원점을 수직 구속 주면 지금 수직 수평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수직 이렇게 이 점선이 나타나는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방향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수직 수평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잡아주고 3D 모형의 돌출에 가서 방향을 절단으로 변경하고 전체 관통 확인 클릭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보강대를 제외한 위쪽 부분입니다. 위쪽 부분의 치수는 잘 살펴보면 정면도에서부터 높이가 보강대까지가 50이고 그 옆으로 쭉 따라가 보면 이 높이가 왼쪽 높이가 20입니다. 그래서 전체 높이가 70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치수를 보면 30mm이니까 실제적으로 이 작업 평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 그 위쪽의 구조물 아래쪽까지 거리는 30mm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작업 평면을 이 30mm 위치에서 위쪽으로 이 입체 구조물, 위쪽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바닥면에서부터 이 70mm 높이의 작업 평면을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케치를 해서 완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스케치 평면 거리만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위쪽에서부터 작업 평면을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30mm만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면 선택하시고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위쪽 평면에서 위쪽으로 평면 간격을 줄 것인데 이 거리가 바로 60만큼 주셔야 됩니다. 왜 60이냐면 전체 높이가 70이었지만 이 위쪽 면에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시작하면 70이지만 이 윗면에서 시작하면 60mm만큼까지가 평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60mm만큼 거리를 준 작업 평면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평면의 가장자리를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원점이 투영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크기를 찾아보면 우리 정면도에 보면 길이가 30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30인 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깎이는 4-R8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목깎이가 8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각형을 작성하고 돌출하고 목깎이를 해도 되고 2D 상태에서 목깎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9점 직사각형으로 30에 탭 키를 누르고 30으로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는 작업을 한번 줄이기 위해서 2D 상태에서 목깎이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D 스케치에 목깎이를 선택하시고 목깎이 반지름을 8로 변경한 다음 모서리를 클릭해도 되는데 모서리 클릭이 잘 안되면 선과 선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선과 선을, 선과 선, 선과 선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리는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30mm만큼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시고 영역이 이번에는 위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만드니까 절단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절단이 아니라 모양 때문에 절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접합으로 해서 거리를 30mm만큼 아래로 내린 상태. 자, 작업 평면을 여기 위치에 만들어서 위로 스케치해도 되고 위에 작업 평면을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확인하면 스케치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업 평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가시성을 해제해 줍니다. 그 다음 단면도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입니다. 파이 16mm로 구멍이 위에서부터 20mm만큼 뚫려 있고 8mm까지는 지름 20mm만큼 뚫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해보겠습니다. 윗면을 스케치하고 먼저 작은 지름부터 하도록 하는 게 더 보통 편리합니다. 작은 지름 16mm를 입력한 다음 3D 모형의 돌출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절단으로 거리를 20mm만큼 해주고 다시 또 윗면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해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주고 다시 원을 이번에는 지름 20mm만큼 작업해 준 다음 (3D) 모형에 돌출해서 영역, 도너츠 모양 영역만 잡아주고 아래쪽으로 8mm만큼 절단 아래쪽으로 8mm만큼 해주는 이런 형태로 돌출을 이용하면 두 번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를 이용해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구멍을 이용해서 돌출 두 번이 아니라 한 작업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윗면을 선택하시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원이 아니라 점을 스케치합니다. 점. 자, 그래서 중심에 점을 스케치해주고 3D 모형에 가면 이번에는 돌출 회전이 아니라 구멍 옵션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 매끈하게 뚫려있기 때문에 구멍의 형태는 단순 구멍이 됩니다. 만약에 나사가 있다면 탭 구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트에 가서 두 번째, 시트에 가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모양이 이런 두 번째 모양, 카운트 보호 모양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두 번째에 있는 카운트 보호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매끈하게 원처럼 뚫고 싶으면 시트를 없음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보호 형태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동작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전체 완전히 관통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선택하면 주로 이렇게 관통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밑에까지 모두 다 관통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모두 다 관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에 있는 종료값을 거리값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거리를 잘 보시면 우리 전체 높이가 이렇게 색깔선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바로 우리 아까 작업한 높이가 20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카운터 보호에 작업해야 되는 높이를 20으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큰 지름은 20이었습니다. 위쪽 치수를 클릭해 보니까 이 치수를 20으로 입력해주고 그 다음 큰 지름과 작은 지름의 차이 높이 값이 왼쪽에 보면 8mm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8로 입력해주고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작은 지름입니다. 작은 구멍의 지름은 바로 16mm였습니다. 그래서 16mm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우리 아까 도출로 만들었던 것 같은 두 번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을 한 번만에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광대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보광대 부분은 우리가 XY 평면, YZ 평면이나 XZ 평면, 바닥이 XY 평면이었습니다. 늘 활용해서 작업을 하면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치시고 XZ 또는 YZ 평면을 차례대로 하나씩 스케치해서 작업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YZ 평면을 먼저 작업해 보겠습니다. YZ 평면을 선택하고 화면 가운데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F7을 이용해서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를 해보면 자, 절반을 앞쪽을 이렇게 가려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단면으로 보시면 보강대가 이 아래쪽 받침대에서 끝 모서리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50mm 위치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선을 선택하시고 이 절단 모서리 투영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야 치수를 입력할 때 치수를 구속을 주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점을 잡아주고 위쪽에 올라오는데 자, 이 가운데 높이를 잡으면 우리가 구속돼 버려서 치수 높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피해서 선에다가 클릭해주고 끝점을 해서 이렇게 초록색 구속되는 점을 피한 노란색 점 상태에서 선 위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높이가 이 바닥면에서부터 이 접촉한 선까지 높이가 50mm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바닥선에서부터 이 높이가 50mm였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F7을 살려보면 이런 상태로 스케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 모서리 투영을 했기 때문에 3D 모형의 돌출을 이용해서 자, 영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돌출되는 폭은 우리가 도면에 보시면 이 정면도 부분에 4 곱하기 8로 보강대의 사이즈 크기가 4개가 있고 두께가 8mm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8mm 거리로 보강대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XZ 평면에 동일한 방법으로 스케치합니다. XZ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가운데 위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Z로 가서 자, 우리가 돌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대칭으로 돌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대칭으로 8mm만큼 이렇게 돌출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XZ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F7 그래픽 슬라이스 처리하고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과 모서리점에서부터 위쪽으로 클릭해주고 모서리점에서 위쪽을 클릭해줍니다. 치수는 우리 아까 바닥에서부터 선에서부터 점의 끝까지 거리를 50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돌출해 보겠습니다. 3D 모형의 돌출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영역이 이렇게 쪼개져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은 어차피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칭으로 8mm 작업을 해주시면 도면이 완성이 됩니다. 기타 주서에 연결되는 사항은 없고 나머지 부분들도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도면을 저장하시고 2D 도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화 설비 기능사 공개과제 14번 도면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